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의 노하우와 또 포트폴리오 구성, 또 수익 실현 의견 여러 가지를 들여가면서 즐겁게 올해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수익을 주변에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샘플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을 얼마나 했을까? S&T에너지는 얼마나 했을까? 사실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같이 동시에서 상승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합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최근에 좀 공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수익을 또 많이 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전쯤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계속 들고 있는 거,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한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투자하는 노하우에도. 그러나 매일 투자하고 또 매달 투자하고 우리가 글쎄요 1년 365일 아니면 10년 20년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말입니다. 투자하는 기본적인 매뉴얼과 방법을 갖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2번 정도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공략 포인트도 체크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S&T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S&T에너지 같은 경우 올해 한 4번째 정도 거래를 했는데 다 모두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쭉 들고 그냥 뭐 보유만 하고 오셨다. 그러면 직전 3개월 동안 수익 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스윙 거래, 또 롱숏 거래를 통해서 대부분 여러 번 또 수익을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직전 우리가 딱 3개월 안에 2번의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니큐 뉴스는 항상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드리블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은요, 자주 내야지 또 내 돈이 됩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내 돈입니까? 아닙니까? 예, 남의 돈이 될지 내 돈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장을 거래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다가 그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208번째 수익 실현 의견 오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매달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수 정도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유동성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4250을 향해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 우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업종별로 흐름이 변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같은 경우 사실은 로봇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뭐 10월 말이죠. 이쯤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 젠슨 나왔다 가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좀 발생이 된 거고요. 실제는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좀 돌아가는 흐름이 좀 다를 거고요. 우리가 또 10월달 초나 10월 달엔 원전 관련된 거, 또 마스가 관련된 거, 뭐 이런 걸로 관련돼서 또 수익을 또 많이 만들어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AI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쏠림 현상이 강해가지고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엄청 랠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거기 뭐 따라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또 그만한 수익은 낼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최근 한 20%를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린 다른 곳에 가서 그만큼 수익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대부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제 순환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수익을 우리가 수익률 대회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의 수익을 항상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크게 포트폴리오 조정한다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온 것들을 공략하는 포인트로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잘 안 오르긴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크게 쫄지 않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슈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유동성 확장 정책은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중엔 작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냐 아니면 또 원화냐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선 그거 두 개 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잘 또 시장 대응해 나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젠 RLM 트레이딩으로 다 여러분 이야기 드리니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한 분도 계셔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는요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레이딩 하신 분들 어제 제가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짧게 요구간을 딴다 하더라도 대략 보면 8% 정도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정도예요. 사실은 어제 저는 이게 골프 치다가 이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 홀에는 약간 글쎄요 뒷땅을 좀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골프는 개판을 쳤는데 돈을 벌었으니 그걸로 땡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린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구산업은 원래 그런 스타일로 거래하는 거다.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직전 한 15일 안쪽에 두 번을 거래해가지고 첫 번째 거는 하나 8%, 두 번째 것도 한 8%, 이렇게 되면 한 15% 정도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이렇게 또 거래해 나갈 수 있어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종목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형태에 나올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오늘 또 차익물이 또 나와요. 글쎄요. 저렇게 파동이 나오게 되면 보통 보면 저런 종목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되죠. 사람도 성향이 있는 것처럼 종목도 성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해결을 좀 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어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 때까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더 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보면 여러분들 대략 보면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13% 정도 아마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오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가 가격입니다. 기준가는 제 방송에 나오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엘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그럼 다시 한번 스타트 라인이 여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해주도록 하는 쪽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원래 좋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스윙 거래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예,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또 모멘텀 이런 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수급적인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일단 수익을 좀 테이크 했고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또 해볼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한 번 거래하고 마무리하는 건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207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208번째 종목은 포트폴리오 종목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수주 잔고가 좋다고 했습니까? 예,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과 SMR 시장에 드디어 진출하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와서 최근에 보면 단기 급등을 좀 했죠. 다만 여러분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낮은 자리 들어올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돼요. 묵직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PBR 거래 단위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쪽 관련된 마누가 프로젝트 이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로 제가 볼 땐 지금은 좀 쉬고 있죠. 당연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은 AI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열정적인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내버려 두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있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이거 언제 나와야 돼? 어떻게 거래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원익형 뉴스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안 해요. 그거 아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린 충분히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다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다 좋아요. 뭐, 나쁜 거는 별로 없는데, 특히 이제 이거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것들인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상 쪽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터지죠. 마치 리콜 서비스처럼요.
그런 것들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대손상각 이 부분을 꼭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선방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긴 했는데 이번 분기에 4분기 정도 들어가면서 조금 좀 식었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MR 관련된이나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는 내년도에 많이 진행이 될 거고, 이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를 딱 보게 되면 한 2년치 정도는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사실 원점 타격 개념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면 현대 엔지니어링 부분까지 대부분 반영을 해서 들어온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포인트 들어오면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미리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공략주 체크 시간이 닿으면 뭘 공략할게요. 근데 매수 포인트나 또 매수 시그널 보내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하는 것들은 뭐에서 합니까? 예. 머니케어 뉴스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 가격이라든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해 나갈 건지 전략 이런 것들은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현실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송으로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좋아요, 나빠요는 이야기할 수 있나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또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략을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셀프로 다 드리블이 가능하신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은 그냥 글쎄요, 구독자분으로 통해서 방송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도움을 보겠다라고 하면 일반 회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좀 서포터를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머니케어 스콜 회원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살짝 멤버십에 요금에 인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아마 한 20일쯤 넘어가지고 방송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한 사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 직전 우리가 15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4분기가 조금 실적이 좀 빠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털어주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털어주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점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이익 부분이 이번 4분기도 조금 빠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아주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현재 당시 주가가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털어대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면 자, 4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내년도 1분기, 2분기. 그래야지 주식도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시 또 이렇게 매수 전략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과 요 구간에서 거래를 해서, 그죠? 여기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숙련된 투자자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펀드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 종목을 다 지금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퀘스천 마크를 한 번씩만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하지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라인이 어디였어요? 여기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부터가 우리가 첫 번째 공략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조금 매물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타임에 얘기한 S&T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들어오면 우리가 적당하게 받아주는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공략해 주는 게 플레이어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닥권을 우리가 확인했다.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미 평가를 했죠. 다 대손손, 생각하는 것들 감안했을 때 생각하면 55,000원. 여기는 훼손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면 우리가 대략 보면 한 6만 원대 초반에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5,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가 맞춰주고 가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방과 상방, 장방은 목표가 대략 보면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는 지금 85,000원 여기 윗단 바로 윗단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갈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낮은 구간
해석을 좀 해보면 그렇게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지금 그저 원전 관련된 거 지금 최근에 또 조정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 10월달 내내 어떻게 됐어요? 신나게 또 달려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신나게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두산 엘리베이터 수익 냈죠. BHI 수익 냈죠. SNT에너지 수익 냈죠. 현대건설 수익 냈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복합 수익을 다 만들어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10월달 우리가 그래서 바빴던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돼요? 9월달에 포트폴리오 잡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언제쯤 나타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4분기 우리가 말 정도로 가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된다. 세상은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관심도가 돌고 도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실증적인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뉴스나 이런 걸로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씌워주는 구간에 공략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아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SMR 관련돼서 최근에 보면 또 여기 S&T 에너지를 또 방문했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 다 생각해 보고요. 특히 제가 볼 땐 S&T 에너지나 BHI 같은 경우는 LNG 발전, 그죠? 가스 화력 터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간 사이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도 깔고 가죠. S&T 에너지 수주잔고 괜찮고요. 그러면 적당하게 어떻습니까? 목표가가 높지 않아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높게 주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갭을 또 활용해서 매수할 만한 위치가 들어가야지. 먹을 만한 돈이 생긴 그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올 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설명드린 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뭐 빠뜨린 건 없나 라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종목 한두 번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글쎄요.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수익을, 여기가 이제 25% 수익 냈던 구간이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습니다. 제가 여기도 뭐 수익률이 10% 이상이라고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사이에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하고 또 공략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자, 일단 들어왔죠? 모멘텀이고 눌리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120일 이동평균 아래쪽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이쪽 자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땡큐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동종목은 진짜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6만 5천 원 이상은 보고 있는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 수익이 난다 그러면 435 아닙니까? 그죠? 5만 5천 원. 그리고 그 윗단까지 열어줄 수 있을 때 그래야지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멘텀 빼고 나면 2단 하락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YY 대비해서 성장성이 빠지는 종목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시그널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볼 텐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은 코스닥 시즌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AI는 뭐 코스닥도 있고 그죠? 코스피에도 있고 뭐 그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믹스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또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르게 돼서 또 거기가 또 이제 차익물 나올 때쯤 되면 다시 또 돈이 또 이동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 어디가 또 싸? 이렇게 상상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배추가 비싸졌어. 그러면 이번에 야 그래? 저 배추가 비싸? 그럼 뭐가 좀 싼데? 뭐 이렇게 보면 대체품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면 뭐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막 뭐가 많이 올랐어. 이렇게 될 땐 그때쯤 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뉴스의 팔라 소리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왜? 당신한테 가는 소식이 가장 늦은 소식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들. 머니케어 뉴스가 잘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조금 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잘 또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이죠. 항상 이렇게 단돌이 잘 치고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 겁니다. 처음 또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거나 그렇고요. 절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돈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포트폴리오 회전율 만들어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현금 비중은 30%, 저는 상시 30% 이상 보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30% 기준치를 놓고 30%보다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 현금 비중이 2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나 털어야 되는구나. 그건 강제로 터세요. 왜? 돈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원활한 자금의 흐름,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러면 나도 원활한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른 채널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막 이렇게 가는 것들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들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이런 일들을 갖다 단기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뭐 1, 2년 한 게 방송이야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한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과거에 얼마나 또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해왔을까라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뭐 현업에 있을 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ISC도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무조건 뭐 글쎄요. 저는 반도체 칩 이쪽 관련된 부분이 성장해 나가면 무조건 다 좋겠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는 뭐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크게 하락을 할 만한 사연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PQ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조정시는 무조건 매수를 딱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비중을 이거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드리버를 또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삼성증권 목표가는 넘어선 관계로요. 지금 이 윗단을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수급인데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CES 모멘텀, 신장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호할 것이다.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적어도 우리가 이거 수익 목표가 뭐 높은 거 아닙니다. 저는 10% 정도면 땡큐 이렇게 하고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30%, 40% 먹으려고 3달, 4달 들고 있으니 그 생각이면 우리는 벌써 다른 종목으로 3번, 4번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DDR5 시대, 그 다음에 CPU 러버형 소켓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성장 모멘텀이 될 건데 이쪽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기간 조정을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볼 여기 박스권 하단은 열려 있어요. 전 이 자리 들어오면 평단 조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격이 좀 커졌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옆으로 쭉 계속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한번 쭉 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여러분들에게 제가 11월 8일 이 기준으로 다 이야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래 안 하고 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는 벌써 그날이 다가왔네요.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늘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세요. 동물 실험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가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하고 로켓 헬스케어 이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주가 위치상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호예수 물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자리까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처음 32,450원에 비중 10% 잡은 거는 여기 어딘가에선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랑 다른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생각해보면 여기 이 구간,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매크로 안 좋을 때 저점, 여기 저점. 그럼 여기도 저점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 부분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은 극히 제가 볼 때 정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잡고요. 또 한번 좀 더 아래쪽으로 가면 좀 3만 원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좀 한번 잡아주고 지금은 적어도 11월 8일 있지 않습니까? 12월 요 사이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방 열어놓고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평균 매수랑 자조절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굳히기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운이 좋으면 이런 정도의 파동을 기대해보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전략 시나리오 짜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 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 스쿨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